자, 이번 시간 이제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 가장 많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넣긴 넣었는데, 자, 물론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전체적인 어떤 구조죠, 구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뭐 좀 그나마 언급이 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잘 보여주질 않죠, 책에서. 전반적인 이제 회계 처리를 다 그냥 한번 쫙 여러분들 호기심 해결 차원에서 이제 쫙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 서술형 문제는 뭐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계산형은 좀 그렇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계산 구조까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한번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앞서서 봤던 거,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 이제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자, 했을 때.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요건에 되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보게 될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안 된다 그랬죠. 채권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역시 뭐 주식이나 채권 다 되더라. 만기 보유 증권 어쨌든 뭡니까?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평가입니다. 기말 평가. 자, 기말평가, 공정가치법이다. 즉, 시가를 조사해서 시가 등락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평가손익이 이제 잡힌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보유증권, 채권이죠? 이거는 공정가치평가를 안 해요. 원가법 평가를 합니다. 자, 원가법이기 때문에 평가손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먼저 챙기셔야죠. 원가법. 원가대로 잡힌 대로 간다. 다만 채권이기 때문에 상각이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상각에 대해서는 우리 사채에서 다 배웠습니다.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는 사채에 대해서 뭐 할인 발행 차금 뭐 잡아가지고 상각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건 이제 회사 입장이죠. 발행자 입장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산 투자자 입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증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각이라는 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원가법 중에서도 상각 후 원가법이다. 이렇게. 상각을 하게 되면 장부 금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그 증가한 금액이 이제 장부 금액이 딱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평가 손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뭐 두 개로 나눠서 공정가치가 있는 경우와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나눠서 공정가치가 있다 그러면 공정가치법, 공정가치가 없다 그러면 원가법으로 평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없으니까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가법,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평가손익입니다. 평가손익은 당연히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평가손익. 자, 먼저 말씀드릴 건, 원가법은 평가손익이라는 게 없죠. 평가손익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손익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역시 평가손익이라는 게 없다. 자, 하지만 이제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평가손익이 나오게 되죠. 평가손익이 있다. 자, 그런데 이 평가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라. 이게 이제 MVP.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이 아니라 자본 쪽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자, 그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전체적인 구조, 이거에 대해서 뭐 앞서서도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이 채권에 대한 처리입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법, 매도가능 증권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채권입니다. 자, 발행자 입장과 이걸 투자한 사람, 투자자 입장. 간단하게 회계 처리. 자,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채라는 부채가 생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이 생겨요. 다르죠? 역방향이다. 서로 이제 역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될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이자 수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상각이라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사채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교재들이 사채를 이제 부채편에서 다루다 보니까 만기 보유 증권 하면서 무슨 의미가 없어요. 느낌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채를 제가 먼저 보여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발행자 입장에서 할인 발행됐다 이렇게 쳐보면은 10,000원짜리 액면인데 10만원으로 할게요. 사채 액면 10만원짜리인데 할인 발행돼서 이제 9만원만 들어왔다. 그럼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발차, 10,000원. 자, 이렇게 잡히겠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기 보유 증권하고 사채가 아니라 투자 자산인 만기 보유 증권이 나타납니다. 그냥 만기라고 쓸게요. 자, 만기 보유 증권 얼마? 자기가 지불한 것만큼. 자, 이렇게 됩니다. 발행자는 사채를 액면으로 잡고 그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계산하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지급액이죠? 9만원 지급했어요. 지급액만큼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을 잡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각이라는 절차가 일어나죠. 자, 생각했더니 이자 비용이 15,000원이다. 물론 이 이자 비용은 뭐겠습니까? 다시 언급 안 합니다. 우리 사채 다 배웠죠? 유효이자입니다. 유효이자. 발행가, 즉 장부가 9만원에다가 유효이자를 때린 거. 그죠? 이자 비용 잡고, 그 다음 액면이자 현금 나가죠? 자, 얼마라고 할까요? 액면이자를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차이 5,000원, 여기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여기 기록이 된다.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각표 똑같이 그립니다. 똑같아요. 회사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처리가 나타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10,000원이 나가지만 액면이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00원이라는 액면 이자를 받아요. 받습니다. 그 다음 인식할 이자 비용 인식했죠? 유효이자. 유효이자만큼 투자자는 이자 수익을 잡습니다.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자 수익 15,000원. 그럼 여기 생기는 5,000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되느냐? 이게 뭡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죠? 그 상각액만큼 투자자는 만기 보유 증권을 증가시켜 갑니다. 자, 결국 발행자 입장에서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의 증가액으로 나타나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발행자 입장에서는 점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점차 없어지면서 장부 금액이 뭘로 향해 갑니까? 사채 액면 10만원을 향해서 간다. 상각이 다 끝났다. 다 없었다. 그러면 사채만 덩그러니 남죠? 사채 없애면서 원금 상환합니다. 현금 10만원 주고 이제 모든 게 게임 종료가 딱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만기 보유 증권이 상각액만큼 계속 증가하죠. 어디까지 갈까요? 액면 1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9만원이었던 게 상각액만큼 계속 상각이 되면서 10만원을 향해서 막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기 시점에 가게 되면은 현금 10만원 받고 가지고 있는 만기 보유 증권이
쭉 9만 원에서 증가해서 10만 원이 됩니다. 만기까지 가면 10만 원짜리다 해서 없애주고 끝나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결국 처리를 보시면 뭡니까? 똑같은 처리예요. 그냥 역방향으로 반대일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발행자 입장에서 유효이자, 이자 비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발행자 입장에서의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각액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의 증가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똑같이 발행자는 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채 액면 10만 원을 향해서 막 가고 만기에 가서 10만 원 털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이 상각액만큼 증가를 하면서 어디까지? 액면이 10만 원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기에 가면 10만 원짜리 없애버리고 원금 10만 원 상환받고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우리는 사채 회계 처리를 받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는 반대구나. 또 투자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이자 비용은 나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간단하게 그렇게 역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똑같은 처리다. 자, 이렇게 자 먼저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초 베이스를 좀 가지고서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그 채권 얘기죠. 채권. 이거에 대한 디테일하게 그 평가나 처분이나 우리 앞서 손상차손이 그런 얘기 했었죠. 급격한 어떤 하락이 왔다. 이럴 경우에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을 잡았다가 그 금액이 또 회복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환입이라는 단기 수익을 또 잡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평가 처분부터 나오고 있죠. 자, 평가를 보시면은 만기 보유 증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법. 근데 채권이다 보니까 상각 후 원가입니다. 결국 요 시점에서의 상각 후 원가는 얼마일까요? 요 시점에 딱 끊어버리면 상각 후 원가는 9만 원 플러스 5천 원, 9만 5천 원. 이 금액이 상각 후 원가입니다. 여기에 무슨 시가 공정가치의 상승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평가 손익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채권이다 보니까 상각만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9만 원이었던 게 이렇게 상각액만큼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각 후 원가법이다. 자, 원가법을 적용한다 해놓고 유효이자법에 의한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이제 느낌 오시겠죠? 유효이자법에 의한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용으로 혹시나 해서 매도 가능 증권도 뭡니까? 채권도 똑같은 채권인데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요건에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채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됐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도 공정가치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 채권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공정가치 상승했다 해보시면 어떤 금액과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상각이 딱 끝나고 나가지고 뭐 공정가치가 뭐 15만 원이다.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공정가치라는 건 평가손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15만 원은 당초 9만 원과 비교해서 평가손익을 잡습니까? 그게 아니죠. 채권이기 때문에 상각 후에 장부 금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상각해주고 9만 5천 원과 시가 공정가치 15만 원을 비교해서 뭐 평가손익 얼마예요? 5만 5천 원인가? 평가이익 5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매도 가능 증권이 분류됐다. 그럴 경우에는 상각 후 원가와 즉 여기서 9만 5천 원이죠. 상각 후 원가와 공정가치 얘를 갖다가 비교해서 그 차익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평가손익은 뭐가 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꾹 참았어요. 지금 우리는 채권인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채권인 매도 가능 증권의 처리, 이거는 가장 까다로운 처리예요. 왜 그래요? 상각도 해야 되고 평가손익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다가 그냥 비교해서 해놓고 구체적인 처리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수준을 넘기 때문에 지금 만기 보유 증권 이 회계 처리 이것도 수준을 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인 모습을 디테일하게 좀 전반적인 모습 호기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서 넣을까 말까 하다 넣었다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말로는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서술형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 한번
자기 의문 가졌던 거, 궁금했던 거 싹 풀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손익은 뭐 처분이나 손상 시에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 얘기는 우리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주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이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올 거고. 그다음 처분했다 그러면 당연히 처분 손익이 잡히겠죠. 그 처분 손익은 뭐랑 비교할까요? 처분가하고 상각 후 원가. 요거 딱 상각 끝나고 나서 처분했다 그러면 뭐랑 비교해요? 요것과 처분가를 비교해서 당연하겠죠. 상각 후 원가와 처분가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이라는 게 잡히게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려운 얘기. 이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가손익이라는 건 일시적인 어떤 시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손상차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유가증권의 그 공통사항 거기서 본 것처럼 손상을 갖다 인식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쭉 있었죠. 무슨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든가 또는 어떤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엄청난 어떤 중대한 가치 하락의 어떤 이게 오게 되면은 손상차손이다 해서 그 하락액을 비용으로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또 회복이 됐다 그러면 또 올립니다. 환입을 잡아요. 단기 수익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때 말하는 이제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공정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다 이렇게 말해요. 회수 가능액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급격하게 하락했다.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행한 놈이죠.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막 종이 쪼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 가능액을 조사했더니 얼마더라. 그 금액과 상각 후 원가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을 손상차손하고 비용을 잡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손상차손은 상각 후 원가죠? 예, 95,000원. 얘가 아닙니다. 항상 상각 후 원가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 금액과 이제 회수 가능액 팍 떨어졌다. 회수 가능액 10,000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 85,000원의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을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손상차손은 상각 후 원가와 이제 회수 가능액 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2단 협착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수 가능액이란 무엇이냐? 자, 이런 얘기예요. 회수 가능액. 자, 보시는 것처럼 회수 가능액은 기대 현금 흐름을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다. 유효이자를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어떤 우리 이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가지고 있는 만기 보유 증권이 있는데 3년 만기짜리다. 채권이 이렇게 해보면 쭉 갔어요. 요 시점이 왔습니다. 요 시점에서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예측합니다. 자, 지금 액면 이자가 지금 여기 이제 10%라고 해볼게요. 그럼 매년 이제 10만 원에 10% 이제 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상을 해봅니다. 이 발행한 놈이 이게 영 허접이야. 이거 지금 뭐 부도 위기고 좀 그래. 아마 이 만 원 다 못 받을 것 같아. 한 5,000원 받을 것 같아. 뭐 뒤에 가면 뭐 한 3,000원 받을 것 같아. 자, 원금 10만 원인데 나중에 가서 원금도 한 2만 원뿐이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바로 기대 현금 흐름이에요. 기대 현금 흐름. 회수 가능액이란 뭐냐? 지금 손상이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요 X1년 말이다 이렇게 해보면 요 시점에 미래 기대 현금 흐름을 예측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는 요것뿐이 못 받을 거고 원금도 1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뿐이 못 받을 것이다. 이거의 현재 가치, 요 놈의 현재 가치. 이게 바로 뭐다? 이 현재 가치. 기대 현금 흐름을 그다음에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요게예요.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에 이때 이자율, 유효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그럼 X1년 말 시점에서 예상되는 기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그게 바로 뭐다? 회수 가능액이다 하는 뜻이에요. 회수 가능액과 요 시점의 상각 후 원가를 비교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자, 어쨌든 손상 시점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이 예상되면은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이 손상 시점의 유효이자율이 아닙니다. 손상 시점의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당초에 이 만기 보유 증권을 취득했을 때 지금 우리 상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상각에 적용되던 유효이자율 그걸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따져서 그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회수 가능액 이꼴 나오죠. 기대 현금 흐름을 취득 당시, 요 손상 당시, 요 때가 아닙니다. 손상 당시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현행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현행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취득 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그걸 갖다가 회수 가능액으로 따지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또 3단 옆차기인데 비교해 보시면 만약 매도 가능 증권, 채권인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손상이 보시면 손상 차손은 상각 후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회수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기 보유 증권에 따지는 거는 바로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해라 그랬죠.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은 달라져요. 기대 현금 흐름을 손상 당시의 현행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 당시 유효자율,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게 되면은 이 손상 당시 요때의 현행 시장 이자율, 요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참고가 아니라 3단 옆차기인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손상, 차손 인식 후에 이제 이자 수익 얘기가 나오죠? 그냥 하던 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상각 후 원가가 이만큼이었다. 쭉 상각 후 하니까 상각 후 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얼마예요? 95,000원이었다. 이렇게 해보자. 미래 기대 현금 흐름, 얘네들 갖다가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로 쭉 현재 가치로 따져보니까 여기 이제 현재 가치, 현가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95,000원과 회수 가능액 5만원과의 차이 45,000원이 손상 차손이 인식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기 보유 증권 가액이 없어져요. 45,000원만큼 없어집니다. 그럼 새로 탄생된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새로 탄생된 게. 바로 회수 가능액인 5만원이 새로운 장부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때려가지고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잡았죠?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뜻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새로운 장부가가 얼마입니까? 회수 가능액이 딱 됐잖아요. 지금 45,000원은 손상 차손 잡고 만기 보유 증권 없애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장부가는 5만원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얼마? 취득 당시 유효이자를 때려가지고 그 금액이 유효이자, 즉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하던 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만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채무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됐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 현금 흐름을 갖다 할인할 때 요 이자율이 아니라 현행 시장 이자율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에다가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현행 시장 이자율이죠. 현재 가치 따질 때 사용했던 거 똑같이 통일성이 간다는 뜻이에요. 요거에다가 예를 때려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손상차손 환입입니다. 자, 손상차손 환입과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은 환입 조건이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시에만 환입하라. 그냥 문구. 당연하겠죠. 관련돼야 환입을 인식하는 거지. 엉뚱한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환입을 인식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손상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그것과 이제 관련됐을 때 회복이 되면 환입을 인식한다. 자, 이제 손상차손 환입액을 보시면은 미니멈 해가지고 회수 가능액과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각 후 원가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 거기에다가 장부 금액을 차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밑에 보여드릴 건데 결국은 이 얘기가 미니멈으로 간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각 후 원가를 한도로 해서 환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도로 해서.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자, 손상을 인식했습니다. 5만 원으로 다운됐죠. 다운돼가지고 이제 쭉 가다가 회복이 됐어요. X 2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뭔가 이제 회수 가능액이 막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수 가능액이 회복 시점에서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시점까지 5만 원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손상 인식한 후의 금액입니다. 5만 원에 대해서 쭉 하다 보면 또 상각 후 원가 장부 금액이 여기 또 있겠죠. 그 장부 금액과 회복액을 회수 가능액을 막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각 후 원가를 한도로 환입하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각 후 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손상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이거에 대해서 쭉 상각 후 원가. 그죠?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환입한다. 요거는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교에 나오고 있죠. 매도 가능 증권 분류되게 되면은 이 환입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는 일단 패스. 이건 4단 옆차기입니다. 참고로만 제가 좀 보시고 비교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다만 이제 그 매도 가능 증권 주식 얘기를 할 때 요 얘기가 이제 나오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쫙 펼쳐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평가. 유효이자법에 의한 삼각후 원가로 평가한다. 그 다음 처분하게 되면은 삼각후 원가와 처분가를 당연히 비교하겠죠. 그 다음 손상차손은 삼각후 원가와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라. 회수 가능액이 떨어지면 이제 손상차손을 잡는다. 여기서 회수 가능액은 기대 현금 흐름, 앞으로 받게 될 기대 현금 흐름을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로 할인한 금액이 회수 가능이다. 그것과 비교해서 손상 차손을 잡아라. 그 다음에 회복이 됐다 그러면 무작정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삼각후 원가를 한도로 해서 환입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멈 회수 가능액,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삼각후 원가 둘 중 작은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서 이제 계산한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내용이죠. 요거에 대한 그 계산 문제 사례를 통해서 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를 다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강의의 화면바를 위해서 자, 가능한 좀 깨끗하게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저분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긴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X 1년 초에 액면이 10만원, 3년 만기 사채를 9만 50원에 취득을 했대요. 취득. 자, 그 다음에 취득 시 유효이자율이 10%다. 그 다음 표시이자율이 이제 6%, 표시이자율 6%. 그 다음 2000X 1년 말 수령할 표시이자 6,000원은 전액 수령했다.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액면이 10만원, 10만원 6%하면 6,000원이죠. 이자 6,000원 수령했다. 자, 써보고. 자, 그 다음에 X 1년 말이죠. X 1년 말. 밑에 있는 박스 두 개가 나오는데 X 1년 말 시점에 현재 기대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 현금 흐름 보이시나요? 자, 그걸 먼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수 가능액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요 시점이죠. X 1년 말 시점에서 기대 현금 흐름을 그냥 캐시플로우 CF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요 시점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그걸 보니까 액면가액에 대해서는 2000X 2년 말 아무 처리 없고 그 다음에 X 3년 말 6만원 정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10만원짜리인데 지금 어떤 손상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기대 현금 흐름이. 그 다음 이자에 대해서 이제 6,000원이 아니라 3,000원 뿐이 못 받을 것 같다. 3,000원. 자, 요렇게. 자, 기대 현금 흐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박스로. 이걸 이제 현가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즉, 회수 가능액. 2000X 1년 말 시점에서 회수 가능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건 물론 현재 가치입니다. 뭘로?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한 현재 가치입니다. 자, 그럼 해보시면은, 자, 먼저 6만원부터 처리해보죠. 6만원 곱하기 유효이자율 10%. 기간 몇 년이에요? 2기간이죠? 2년 현재 가치 개수 곱해주시고, 제가 뭐 자료에는 뭐 굳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진 않았어요. 자, 가정치를 이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3,000원 연금이죠? 3,000원 곱하기 유효이자율 10%. 2기간 2년 연금 현가 개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때려주시면은 X 1년 말 시점이죠. X 1년 말 시점에 회수 가능액이 54791.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자료 또 계속 읽어보죠. 그 다음에 2000X 2년 말에 현재 기대 현금 흐름이 또 있죠? 자, 현금 흐름 또 구해보죠. 여기, 요 시점에서 이제 회수 가능액. 기대 현금 흐름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자, 나오는 게, X 3년 말에 원금을 8만원 받을 게, 올라갔네요. 그죠? 어떤 회복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시이자 4,000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또 현금 흐름. X 2년 말 시점에서의 이제 현금 흐름, 회수 가능액, 현재 가치를 또 구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 구해보시면 회수 가능액 이 두 개죠? 84,000원에 곱하기 유효이자율, 취득시 유효이자율 10% 거기에 1년이죠? 1년 현가 개수. 자, 때려주시면, 자, 회수 가능액이 76364. 이런 식으로 회수 가능액을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회수 가능액이 어떤 의미인지. 자, 미래 현금 흐름을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로 예상되는 금액을 할인해준다. 또 할인해준다. 그래서 그 회수 가능액과 이제 삼각후 원가를 비교해서 손상차손이나 또 손상차손 회복에 대해서 환입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자료에 올라갑니다. 표시이자 6,000원은 수령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0X 2년 말 수령 예측한 표시이자 3,000원이 전액 수령됐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3,000원이 이제 회수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자 3,000원 뿐이 안 들어왔다. 수령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000X 2년도 회수가능액 회복은 손상차손 인식 후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환입 잡을 수 있다. 조건상. 그 다음 2000X 1년 말 현재 기대 현금 흐름과 2000X 2년 말 현재 기대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회수 가능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들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회수 가능액을 다 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각각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회계 처리. 자,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입액 구할 때 자, 요 시점에서 보시면 회수 가능, 요거 먼저, 죄송합니다. 삼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 고액이는 환입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계처리 한번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요거 시점. 그 다음에 X 1년 말 시점. 손상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시점입니다. 자, X 2년 말. 자, 환입 시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죠. 자, 취득 시점은 뭐 간단하겠죠. 만기 보유증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만기 보유증권 90050
하고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취득 시점에서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 다음 X 1년 말 시점입니다. X 1년 말 시점. 자, 먼저 상각을 해야겠죠. 먼저 유효이자, 이자 수익을 잡아주십시오.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유효이자만큼 장부가 90050 곱하기 유효이자율 10%. 자, 때려주시면은 10%이기 때문에 9005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현금 받죠. 액면이자 받습니다. 얼마? 6%, 6,000원이죠. 6,000원 받아주시고 나머지가 뭐다? 상가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증가한다? 만기 보유 증권이 증가한다. 자, 대차 차이 3005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요 시점까지 상각 후 원가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9000 있다가 3005가 늘어났죠? 자, 합쳐주십시오. 합쳐주시면 9305. 자, 됐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상각 후 원가와 회수 가능액 우리 구했죠? 얘를 비교해 보세요. 떨어졌죠?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얘와 얘의 차이만큼 인식한다. 자, 해봅니다. 자, 손상 차손. 얼마? 93 상각 후 원가 93055 마이너스 회수 가능액 54 떨어졌죠? 54791. 그 차이만큼 자, 손상 차손을 인식합니다. 38264 하고 만기 보유 증권을 그만큼 하락시켜요. 38264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장부가가 얼마입니까, 이제? 장부가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9305만큼 있다가 이만큼을 없앴다. 그 얘기는 결국 회수 가능액인 54791로 딱 맞춰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서 장부가 54791이다. 현재까지 장부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연도로 가요. 자, X 2년 말에 이제 왔어요. X 2년 말에.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자 수익 인식 들어갑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얼마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장부가. 즉 전기에 54791로 맞춰 있죠? 여기다 곱하기 취득 당시 유효이자를 똑같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54791 곱하기 유효이자율 10%. 5479 됐습니다. 그 다음 이자 받은 게 얼마예요? 얼마 받았대요? 3,000원 수령했죠. 이자 3,000원. 대차 차이 만기 보유증권 상가액입니다. 증가액이 대차 차이가 2479. 자, 요렇게 해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딱 해봤더니 우리는 이미 구했어요. 7636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해서 장부가가 얼마입니까? 장부가 54791 있다가 2479만큼 또 증가했죠. 요 두 개 54791에서 2479 자, 플러스 해주면은 57270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54270이 장부가인데 회수 가능액이 지금 X 2년 말 시점에서 얼마입니까? 76364예요.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입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입 잡아야 되는데 무작정 차이만큼 다 잡는 게 아니죠. 잡는 게 아니라 뭘 한도로 한다?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각 후 원가를 한도로 합니다. 자, 이걸 구해주셔야 돼요.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각 후 원가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르겠습니다. X 2년까지. X 2년 말까지.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 환입 시점인 X 2년 말까지 해서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삼각 후 원가가 얼마인지, 이 의미가 뭔지 여기서 이제 보자는 뜻이에요. 아무런 손상이니 뭐니 이런 게 없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장부 금액이 현재까지 생각한 후에 얼마가 될까? 그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손상이니 뭐니 이런 것 자체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런 게 없었다라고 가정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X 1년 말 시점에서 삼각 후 원가가 얼마입니까? 93055죠. 그대로 다시 한번 요 시점에서 장부가가 생각한 후에 93055입니다. 자, 따라서 한 번 더 갔죠. 93055에다가 플러스 상가액, 1년치 상가액이 플러스 되면은 삼각 후 원가가 되겠죠. 상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장부가 93055에다가 곱하기 10% 해주고 마이너스 액면이자 6,000원 빼주면 그 차이만큼이 상가액이 되겠죠. 그 상가액이 플러스 되면은 X 2년 말까지 손상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의 장부가가 나오더라. 금액을 구해보니까 96360. 아무리 높이더라도 얘 이상 높여서는 안 된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줍니다. 자, 이제 환입액을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환입액. 환입 잡아야죠. 환입. 만기 보유 중 손상차손 환입 해가지고 자 미니멈. 자, 회수 가능액이 얼마입니까? 76364.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삼각 후 원가 얼마? 96360. 미니멈. 둘 중 짠 게 어떤 거예요? 얘죠? 얘에서 마이너스 현재까지 장부가 얼마예요? 57270. 자, 이렇게 해서 환입액이 계산된다. 이런 뜻입니다. 19094. 하고, 이제 만기 보유증권 올려주세요. 19094. 자, 됐죠? 자, 이게 전체적인 우리 만기 보유증권의 회계 처리를 다 폭파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하지 마십시오. 만기 보유증권에 대해서. 자, 다만 전체적인 모습을 갖다가 회계 처리를 다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말로 나왔을 때 서술형 어떤 식으로든 말로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회계 처리를 갖다가 음미를 다 하셨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계산형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걸 줘서 계산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사채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는 똑같다. 뭐 현재 가치 계산하고 이런 건 똑같다. 다만 이 특성상 이제 규정되고 있는 회수 가능액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해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환입액 계산 이렇게 해서 깊숙이 계산형이 뭐 나오기는 좀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모습이 만기 보유증권 채권입니다.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전부 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계산 사례까지 해서 전부 딱 보여드렸기 때문에 또 문제 자체를 갖다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셔야만 이게 딱딱딱딱 이해가 가기 때문에 다 보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이제 숙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기 보유증권 자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